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류도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대언을 여전히 보고 있는데 뭐 참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계속 보면 볼수록 드네요. 이 제목을 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캐대언에 담겨 있는 음악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그 서사들, 그 굵직한 중심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반갑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K-팝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음악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선도를 하게 되는 결절점이 돼버리는 것 같고, 그 수십 년간 이제 그런 음악 시장에서 그 여러 시행착오 끝에 K-팝은 성공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 흡수 과정, 그리고 새로운 창조 과정,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풍류도가 생각이 나서 여러 번 찍었는데 이번 거는 그냥 찍고 바로 올려야죠.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1200년 전 어린이 최치원이 이제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아빠는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장원급제 못하면은 돌아올 생각 마라. 10살을 조금 넘은 최치원 어린이는 예 아버님 하고 가서 10대에 장원급제를 하죠. 풍류도를 이제 고려 말, 조선 초, 즉 원나라에 의한 이 피해가 심했던, 거기 회복해 나가던 시기에서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짤막하게나마 최치원 선생 글은 이제 많이 남아있질 않잖아요. 그게 통일신라 말기의 상황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굉장히 폐쇄적인 이제 뼈를 따지는 성골, 진골. 그래서 육두품은 어차피 가망이 없어. 중국에서도 통하지만 통일신라로 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순간 이제 신선이 돼버리고 그냥 그 은둔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 전에 이제 10대에 그렇게 가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이 얘기들도 많고 하죠.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이 학식으로나 인품으로나 뛰어났는지.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우리나라에는 풍류도가 있었다, 유불도 이전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백 년 후에 나온 이제 역사책들에도
그 주장이 나와요. 풍류 혹은 화랑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화랑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가 이 유랑이 신라 출신이라서 신라의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뭐 족보상 신라 출신인 건 맞으니까 그걸 감출 필요는 없고, 다만 풍류도라고 하는 것은 신라에까지 전해져 오는, 고조선부터 전해져 오는 그거죠.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해 전해져 오는, 신라가 삼통을 했으니까, 통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풍류도를 얘기를 할 때 유불도에 대해서 뭐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이미 공자의 가르침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또 뭐 이 자비롭고 이 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고, 또 이 자연의 순리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은 도가의 가르침과 어긋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짤막하게, 남아있는 거는 또 이제 나중에 또 모르죠. 또 유실된 것들이 발견이 됐지. 그러나 남아있는 거는 이제 그 정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문장가, 명문장가고, 이제 시무책은 뭉개지고, 통일신라에서는, 그리고 신선이 됐다라는 이제 전설이 있죠. 어느 산행가 지금 있을지도 몰랐는데 이분의 유불도에 대한 것은 일단 뭐 핵심이 되는 뭐 인, 예, 그리고 불교의 자비, 그리고 도가의 무의자연, 이 정도 그래도 고대지만은 800년대를 사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그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뭐 좀 쉬운 얘기 아니야? 그리고 뭐 중국 가서도 급제를 했잖아. 이제 빈공과라고 이제 한자문명권의 여러 나라들의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늘 이제 고구려 고구려가 아니라 이게 뭐 저 발해, 통일신라 이런 데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래서 많이 했고, 실제 또 다른 한자 문명권에서도 일본, 뭐 베트남 이런 데서도 거기 통과해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치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돌아오고 싶어 했고, 이 땅을 좀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죠. 근데 토황소경문을 쓰셨을 망정 유불도는 그냥 겉핥기로 안 게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최치원 선생보다 한 1, 2세기 전에 신라 땅에는 원효대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최치원 선생이 많은 책들을 읽으시고 많은 책들을 쓰셨잖아요. 유실이 많이 됐지만, 특히나 이제 통일신라 말기 현상, 그리고 1, 2세기 전만 해도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불교의 융성이라든지, 그리고
원효대사의 글들은 어차피 한자 문명권으로 다 퍼져나갔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죠. 대승기신론소, 화엄경소, 한비량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이미 최치원 선생이 읽었던 책들은 그 독서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진짜 작살나기 어려운 그때 당시로서는 불교가 이제 가장 그랬거든요. 이제 유가나 도가보다도 이제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그랬던 면이 그래서 그렇게들 불교 배우려고 막 그렇게 갔던 그 시대란 말이죠. 근데 뭐 이를테면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유식 30송과 중론 요 두 뭔가 지금으로 치면은 뭐 리만가설 뭐 토양칼의 추측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는 상반되는 듯한, 더군다나 둘 다 마하야나 대승불교인데 한쪽은 공을 얘기하고 한쪽은 식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수보살, 세친보살이 각각 그 쓰신 책인데 이것 때문에 불교 문화권, 그러니까 한자 문명권뿐 아니라 이제 그 산스크리트, 힌디 문명권까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신라에서 원효대사가 해결을 했다고. 그걸 해결을 한 나라에서 한두 세기 후에 한 150년, 200년 후에 바로 최치원 선생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기는 그때는 이제 폐쇄적이 점점 돼가곤 있었지만은 엄청나게 개방적이었고 창조적이었던 그 기풍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을 풍류라고 파악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 뒤에 원 말기에쯤 됐을 때 여러 이제 단군 신화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풍류도에 대한 재조명, 요게 뭐 어거지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보다 수백 년 전에도 기록이 남아있고 그 이전에도 그러면 몇 면이 이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화랑도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은, 화랑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그 생각이 중요해요. 이제 화랑도가 이제 춤과 노래는 일단 돼야 돼. 춤과 노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능력이 있는, 그리고 아주 그냥 잘생기고 이쁘고, 또 뭐 제 개인 취향은 아니지만 이 남자도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꾸미는데 그게 어떤 자연을 향해서 보여있는 그런 그거죠. 그런 상태로 유불도 이미 다 엄청난 수준으로 소화를 했고, 특히 그 당시에 핫 이슈였던 불교를 우리나라에서 해결을 원효대사가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세수고개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유가적인 것, 또 도가적인 것, 이런 이제 리버럴 아트들 다 공부를 하면서 산과 들로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산과 들로 다녔다라고 하는 건 산과 들로
기존의 전통, 풍류에 맞는 어떤 의식을 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죠. 보통 이제 그 전통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고, 아주 부작용도 많고 이런 거긴 한데, 제대로 된 건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진짜 엉터리들이 말도 안 되는, 음양오행에도 전혀 맞지 않는 소가죽 뭐 벗기고 구판 벌리고 이런 거고, 이 제대로 된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새롭게 거듭나는 울혈을 풀면서 또 다시 흥을 찾아오고, 그리고 개인적인 수양뿐 아니라 또 공동체를 위한 어떤 기원, 이런 것들이 다 합해진, 그리고 이제 그게 기본이 된다고 해도 유불도에 대해서 뭐 어설프게 소화했거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나라의 이제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원효대사가 계시지만은, 이를테면 현대로 와서 크리스교가 돼도, 크리스교에서도 이 진짜 세계적인 뭐라고 합니까? 양대, 이제 조금 보는 방향이 다른 칼바르트, 틸리히, 이런 분들의 직계 제자분들이 또 우리 크리스교를 이제 펼치시고 했단 말이죠. 지금은 물론 이제 이런 기회에 한번 되게 정화가 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교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최치원 선생이 엄청난 자부심이거든요. 정말 땅 끝에 있는 촌구석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상가들이 나오고, 그리고 처음엔 엄청나게 그 인재들을 잘 받아들이고 등용했고, 나중에 이제 그게 좁아지면서 그래서 망한 겁니다. 경주도 제대로 못 지킬 정도로 다 뚫려거든. 막판에 후삼국 보면은 다 뚫려요, 그냥. 근데 이게 아니 세계 최강국이었던 당나라, 그때 당시에 우리가 뒤떨어지는 게 없다. 우리는 풍류도가 유불도를 이미 다 포괄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나라에서 원효대사가 나왔잖아.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정말 난제를, 그 산스크리트 쓰는 힌디 문명권에서도 노답이다 싶은 난제를 지금 읽어봐도 원효대사는 진짜 머리가 너무 좋으시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서들이 거의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한문이 번역된 그걸로 이렇게 봐도 뭘 의미하는지 잘 번역된 걸 보면은 이런 생각을 진짜 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논리적이라고? 깜짝 놀랄 정도. 저는 물론 이제 달신문 같은 걸 훨씬 더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히피 문화, 그 다음에 막 뉴욕 브루클린 막 이런 데에서 댄스 배틀, 그 다음에 힙합,
이런 것들을 시기시기마다 다 따라잡았던 나라거든요. 다 그 동시대에 우리나라에 다 있었어. 곧바로 바로.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적인 케이팝을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왔고, 그리고 이제 캐대원 같은 데 보면은 한국적인 서사, 어떤 그 이제 뭐 싸이하고 스파이시걸스, 뭐 보이스맨 이 이름만 들어도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런 그 엄청난 팝스타들이 K-팝트라고 하는 뭐 프로그램도 이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의 음악이 갖춰야 될 요소들, 또 퍼포먼스가 갖춰야 될 요소들, 이런 것들이 원래 풍류도에 있었다. 무속부터 있었다. 그리고 그걸 세계의 가장 그 엣지 부분에서 선도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다. 최치원 선생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이게 되게, 제가 국뽕 이런 그 얘기를 잘 안 남기는데 지금은 남겨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바뀌고 있고, 특히나 일본 중심이었던 그거 아직도 이제 일정 연령 이상에게는 그게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베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막 어린이들이 이제 캐대원 보고 K-팝 듣고 이렇게 또 저런 까치, 호랑이 이런 보는 그 세대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움직일 세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지형이 달라지는 거죠. 게다가 호감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 그래서 백범 선생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저는 백범 선생 이전에 최치원 선생으로 한번 넘어가서 풍류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